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증시 활성화 정책 시행,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개선, 여섯째 증시는 폭염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약 3년 5개월 만에 장중 2,900선에 진입하기도 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시면요. 해킹 공격으로 예스24의 서비스가 마비됐다는 소식의 여파로 오늘 보안주의 쾌청한 날씨가 눈에 띄고요. 이재명 정부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이 법안 발의로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확산, 미국에서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기업이 상장 이후 급등하면서 그 훈풍이 국내 관련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미국 태양광 기업들이 청정 에너지 분야 보조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요. 미 증시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 강세 보이면서 오늘 하나솔루션 등의 국내 태양광주들도 맑은 날씨 보입니다. 간밤 미중 무역 협상이 이틀 차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요. 뉴욕 증시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하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주들도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올여름 재유행할 것이란 방역당국 우려가 제기되면서요. 수젠텍과 파루, 그린 생명과학과 같은 백신 치료제 등 코로나19 테마들도 막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 보겠습니다. 강스템 바이오텍이요. 어제 장 마감 이후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대부분 미래투자로 사용되긴 하지만 유상증자 규모가 크고 또 3자 배정 없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투심이 악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밀양 2공장 준공 소식에 삼양식품은 쾌청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신공장 가동을 앞두고 실적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IBK 투자증권 측에서는 이 삼양식품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목표 주가 145만 원 선으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특징주 두 가지 날씨도 보겠습니다.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요. 현대로템 주가가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달 말 폴란드와 약 65억 달러 규모의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을 맺을 전망이고요. 계약 금액 기준으로는 개별 방산 수출 계약 중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올해 2분기 후실적이 기대되면서 증권가에서는 일제히 현대로템에 대한 목표 주가를 높였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기존 15만 원에서 19만 4천 원으로,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 기존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하한가를 기록했던 펩트론이요. 먹구름을 걷어내고 3거래의 연속 상승 20만 원대를 재돌파했습니다. 바이오 기업 일라이릴리와 계약 체결 가능성에 대한 시장 우려가 불거지면서 오늘도 맑은 날씨 이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헤드였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장기 근속자에게 최대 6년의 근속 연수를 가산하는 퇴직금 누진제를 임단협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공공기관도 10년 전에 폐지한 제도를 도입하려 해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대의원 회의에서 노조는 244명 중 196명이 찬성해 누진제 도입안을 가결했다. 이 제도는 5년 이상 근속 시 2개월 퇴직금을 추가하고 이후 매년 0.3개월씩 더 지급한다. 만 25년 근무 시 퇴직금은 최대 6년분이 추가돼 월 800만 원 임금 근로자는 약 2억 4,920만 원을 받게 된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 성과금 및 상여금 대폭 지급, 정년 연장 요구도 함께 내놓았다. 미국 관세 등 실적 악화 우려에도 임금 인상 요구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현대차 노사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에 들어간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하스닥도요.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 정부의 이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요. 오늘 3년 5개월 만에 코스피가 장중 2,9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현재 구간에서도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시장이 조금 이제 2,900선을 이제 돌파하면서 이제 3,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차 이제 자아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그 거래소를 방문해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건 이제 공약에 나왔던 거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막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의 이제 체력이 더욱더 이제 강화될 가능성이 있죠. 더구나 이제 상법 개정은 조금 미뤄지는 것 같아요. 상법 개정은 미뤄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집권 여당의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더 강세를 나타낼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오늘 좀 보기 좋은 모습이 반도체로 이제 수급이 이제 몰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수급이 이제 반도체로 몰려야만 아무래도 시장에 있어서의 활성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오늘 반도체로 모였다라는 점.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6만전자 탈환에 대한 조금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SK하이닉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3만 9천 원 이제 고점을 조만간 돌파하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25만 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이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이라는 게 딱 반도체만 시장을 이끌고 나머지들이 안 따라오면 상당히 안 좋은데 그동안 반도체가 시고 나머지들이 끌어올렸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반도체가 이제 다시 끌어올리기 시작한다라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순환매가 돌면서 주식시장에 활성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에서 확연히 들어주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공매도 쇼커버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이 나타나긴 하겠는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을 자아내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시장 안에서도 포착이 됐고 있고요. 특히나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준비해 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데일리 하스닥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테마는요. 반도체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시장의 흐름 반도체로 집중되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도체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전선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 전략에 속도를 내면서요. 이 관련주들 강하게 어제 시세 분출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자동차인데요. 관세 우려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동차 주들도요. 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들 하나씩 차근차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 투토뿐만 아니라요. 전반적으로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주들입니다. 어떠한 전략 챙겨볼까요? 시장에서 반도체를 다루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보안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네. 것들은 왜 안 다루냐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테마가 굉장히 빠르게 돌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그 전에 몇몇 테마들이 좀 빠르게 돌았습니다. 하루짜리로 끝났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추경 매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진득한 것이 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반도체를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처음 거론한 게 20만 원 이하였었는데 네. 벌써 이제 23만 원까지 한 20% 정도 수익권 구간에 있어요. 하이닉스가 20% 수익권 구간인데 오히려 개별 종목들은 하루 만에도 20% 갈 수 있는 거지만 변동성이 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역시 안정적인 지수가 올라가면 지수 관련주들이 안정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이닉스가 23만 원, 24만 원을 이제 가면서 시장 분위기를 하이닉스가 확실히 잡은 것 같아요. 네. 이제 하이닉스가 확실히 이제 잡고 반도체를 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다양한 모멘텀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AI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을 좀 나타내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벌써 지금 이제 딱 일주일 정도 지났죠. 근데 굉장히 빠르게 이제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느낌들을 좀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부총리도 이제 신설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긍정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시장 분위기가 이제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카카오도 올라가고 하이닉스도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결국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다시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에 나서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반도체를 지금이라도 저는 꼭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주 움직이기 이전에도요, 소장님께서 SK 하이닉스 좀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신 네. 걸로 또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향 부품주들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던 거 기억나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일단 궁금한 점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과연 어디까지 시세 연속성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하이닉스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24만 원의 이제 호가가 나타나면서 이제 오늘 플러스 이제 한 10,000원 정도, 지금 9,500원이니까 호가가 이제 플러스 한 10,000원 정도 이제 오늘 올라가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하이닉스 차트를 놓고 본다라면 조금 불안감을 조금 자아내는 차트입니다. 단기간에 20만 원 이후에 좀 급등한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일봉을 놓고 보면, 야, 이렇게 자꾸 갭으로만 뜬다라면 하이닉스 언젠가 꺾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차라리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20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잠깐 조정을 받고 갭으로 이렇게 퐁퐁퐁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장중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볼 때는 20만 원이 24만 원이 왔구나라고 하지만, 하루하루 이것들을 놓고 본다라면 하루에 오르락 내리락 정말 폭들이 굉장히 커요. 이런 가운데서 개별 종목들이 또 올라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한데, 저는 요 구간이 거래가 상당히 좀 줄어든 모습들이 이제 확인됩니다. 거래량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분출했다라면 지금 정도라면 직전 고점에 따른 부담감, 주봉으로 놓고 본다라면 직전 고점에 따른 부담감으로 매도 의견을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봉상의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 최근에 이게 이제 주봉으로 보면 이제 갭으로 뜬 상태인데, 이게 공매도 쇼크버링일 가능성, 제가 몇 차례 말씀을 좀 드렸죠. 22만 원 넘어가면 공매도 쇼크버링이 들어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양봉으로 나타낸다. 대형주들이 고점에서 이렇게 시세가 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공매도 쇼크버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이닉스가 일단 이렇게 나타나면 그 다음으로 나설 수 있는 건 뭐죠? 하이닉스 향 이제 그 부품사들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수페타시스가 현재 시세를 분출하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원래 이제 한미반도체 이후에 차기 종목으로 이수페타시스를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셨는데, 한미반도체가 주가 조정 받은 이후에 역시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강한 흐름들을 보이면서 하이닉스 향 부품주들이 부각을 좀 받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안타까운 것은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6만 전자를 찍은 이후에 그 밑에 이제 시세를 좀 날고 있죠. 오늘 같은 날 기분 좋게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탈환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힘은 좀 미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역설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 거래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이에요. 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일봉상 고점을 뚫어줘야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봉인데 이때는 거래량이 늘어줘야 돼요. 네. 거래량이 늘어줘야 되는 건데, 그러한 거래량이 물론 이제 오늘 뭐 시간적으로 보면 1시 지금 이제 15분을 이제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6만 원 안착에 대한 시도가 일단 관건이다. 6만 원이 안착이다라는 것은 지금 이 모양 같은 경우는 안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과거 우리가 3월 말에 나타났던 것은 6만 원 찍은 것이지 6만 원 안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만 원 안착은 올라갔다가 떨어지다 올라가 떨어지면서 6만 원 안 깨는, 지금 이제 우리가 5만 5천 원 안 깬다라는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5만 원을 안 깬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조금 6만 전자 탈환 때까지는 일단 지켜보자. 그러면 지금 분할 매수 관점이냐? 그것은 아닌 것 같다. 매수는 오히려 6만 원에 안착된 이후에 하자. 가격 별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상의 분석 좀 세세하게 도와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 주봉상의 전 고점 부근 돌파 여력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부품단에서의 기회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는 6만 원 안착 여부 저희 체크해 봐야겠네요. 두 번째는 전선입니다. 이제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이야기로 전선주들 거기다가 뭐 빅테크 기업들의 그 전력 인프라 확대 이런 모멘텀들로 전선 쪽도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선주에 대한 생각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일단 뭐 우리가 AI가 이제 몸에 퇴동이 됐고, 네. 그다음에 오늘 이제 하나솔루션이 또 급등을 하죠. 네, 신재생에너지, 또 이제 원전. 태양광, 풍력 다 이제 한 번씩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많은 분들이 거론되는데 작년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력과 관련된, 네.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올 들어서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이제 구사를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거론했지만 못 올라갔었던 전선주들이 이번 주에 또 이제 얘기를 하죠. 저도 전선주를 몇 차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동안은 시세 분출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 시세 분출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대한전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전이라든지 전력기기의 강자는 누구다? 두산 에너빌리티. 전선주의 강자는 누구다? 대한전선. 이런 것들이 대한전선 저희도 두어 차례 이제 다룬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재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고 인프라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순환매 차원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순환매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이제 덜 오른 걸 찾는 순환매가 있고요. 빠르게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순환매 속에서 테마주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 순환매 속에서 올라간 걸 팔고 떨어진 걸 사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 스윙 전략들을 펼치시는 건데 이게 데이 트레이딩과 스윙은 다르죠. 데이 트레이딩은 당일날 사고 파는 거지만 스윙은 2,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보유하고 파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스윙 전략을 펼치시는 분들이 뭐 상당히 매매 수익률이 높습니다. 이 스윙 전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한 종목만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업종이 다른 것을 한 두세 종목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그다음에 신재생과 관련주들, 아니면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들이 계속 돌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2차전지 팔고 내일은 반도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매매를 매일매일 하면서 계좌 수익률이 불어날 수 있는 거. 제가 증권왕사 시절에 이제 이런 장에서 즐겼었던 기법인데 이게 계좌가 불어나는 부분들 매일 매매하는 재미도 있고 네. 상당 부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선도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선주 안에서 좀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볼 만한 종목은요, 시장님? 아무래도 대한전선을 꼭 포함을 하셔야 되겠죠. 대한전선 같은 경우 시장에서 그동안 거론된 거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그러니까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좀 낮았던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11,000원에서 12,000원 올 때 대한전선 같은 경우 좋은 주식인데 왜 못 올라가느냐라는 부분들이 언급이 됐었던 건데 13,000원을 돌파하는 순간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16,000원대까지 슈팅이 강하게 나왔죠. 일단 이 슈팅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이런 조금 여기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2차 슈팅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끼가 있는 주식이다. 그리고 지금은 대한전선 저도 이제 어제 우연찮게 유튜브를 쳐보니까 거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두 번째는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LS 그룹들이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것들 때문에 그동안 조금 시장에서 관심이 좀 밀려왔었던 부분들인데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해양 케이블에 있어서는 여전히 강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비슷한 차트 모양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차트들이 좀 공격적인 차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과거에 이제 저라면 이런 차트는 이제
뭐 보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 나름대로 유동성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산일전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한전선 대비 산일전기를 얘기하는 이유는 산일전기가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전선보다는 좀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전선과 변압기는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현재 65,000원에서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매우 긍정적인 모습들. 한 번만 여기서 거래량이 분출하는 순간 산일전기도 한 10%짜리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움직이고 있는 것은 뭐다? 대한전선이다. 하지만 뭔가 여기서 한 방을 내가 노리고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일전기도 한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선 안에서의 관심 종목 일단 대장으로 대한전선 꼽아주셨고요. 그 외에도 지켜볼 수 있는 종목 LS마리솔루션과 산일전기 꼽아주셨습니다. 마지막은 자동차인데요. 작년부터 정말 긴 터널을 걸어왔던 자동차주들 이달 들어서는요. 그래도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부장님 자동차주는요? 예, 일단 가장 큰 게 지난 월요일 날 이제 급등을 했었던 부분들이죠. 특히 이제 현대모비스가 이제 지주회사격으로 시세가 급등하고 난 이후에 자동차주들 어제 이제 하루 쉬었어요. 네. 어제 하루 쉬면서 많은 분들이 야 이제 자동차 하루짜리 아니야라고 봤는데 저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 다시 이제 오늘 그 시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은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언젠가 바닥을 탈출해야 되는 주식인데 이런 부분들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평가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인정하는 것 같아요. 네. 저평가됐다라는 거, 피어그룹 대비 글로벌 피어그룹 대비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이 된다라면 조금 수년되긴 합니다만 여전히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으로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외국인들이 드디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자동차주가 피어그룹 대비 이제 글로벌 이제 비교 대상 대비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 굉장히 PER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ROE라는 PER 같은 경우가 우리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대신 영업이익률은 테슬라보다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나가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GM 같은 경우 이번에 미중 간의 관세 협정 때문에 주저하는 정책, 그러니까 배당을 좀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린 여전히 배당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저하는 정책에 따른 외국인들의 수급의 개선 이런 것들은 다소 긍정적인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굉장히 장기간 조정을 받아왔던 자동차주들이다 보니까요. 가격 부담이 다른 섹터보다는 비교적 덜하다라는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네. 아무래도 지주회사 게임 현대모비스를 봐야 되겠죠. 현대모비스가 이제 그 다양한 회사들을 이제 그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서의 이제 지주회사 경. 근데 우리가 SK 그룹이나 뭐 이런 것들 대비해서 현대모비스가 좀 부각이 좀 덜 됐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경우는 이제 지주회사라고 그래서 뭐 LG SK, 네, LS 뭐 이런 식인데 현대모비스는 조금 이름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 지주회사라고 네. 인식이 좀 덜 됐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재부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주회사를 보려면 현대모비스를 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기아도 우리가 이제 현대차를 사야 되냐 기아를 사야 되느냐 네. 질문 참 많이 하시는 거죠. 어차피 다 사면 좋겠지만 네. 같은 업종을 두 개 살 필요는 없는데 근데 기아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기아가 영업이익률이 10%고 현대는 8%니까 기아에 대한 어떤 그 영업이익률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에 손이 나가는 건 뭐 네. 인지상정하는 부분들이고 저도 현대차를 타고 있습니다만 기아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괜히 인식이라는 게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기아가 이제 높은 영업이익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극복해내는 것이 저는 역발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아에 따른 주가 수익률 지금 여러분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보다 훨씬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높은 영업이익률이 반영된 주가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앞서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내 지주회사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현 회장, 이제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너 지분이 높기 때문에 주주가치 제고에 있어서 상당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상속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더군다나 현대글로비스는 작년
9월 달에 이례적으로 3년 동안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겠다. 이거는 이제 정부 바뀌기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갖는 것도 매우 좋겠다. 이렇게 표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자동차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세 가지 섹터와 이슈 종목까지 살펴보는 데일리 아스닥 시간. 오늘 IS 경제연구소의 최양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LG투자증권은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AI 대중화, 정부 정책, 유동성이라는 3박자를 맞으며 미니버블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닷컴버블 때처럼 한국은 초기엔 뒤처졌지만 인터넷 대중화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유동성 환경 개선이란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1999년부터 국내에서도 닷컴버블이 시작됐다.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AI 대중화의 시발점이 된 가운데 한국에서도 퓨리오사 AI, 아리튼 등 다양한 AI 기업과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5년간 100조 원을 투입해 AI 인프라 구축과 연구 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 환경 측면에서도 금리 인하와 양적 긴축 종료 등 유동성 완화도 AI 성장주의 추가 상승 재료가 될 수 있다. 과거처럼 극단적 버블 가능성은 낮지만 AI 기술의 빠른 확산과 상용화 속도에 따라 합리적 수준의 버블은 나타날 수 있다. 네, 답답한 포트의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 편입하고 있는데요. 19주차 챌린지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저희 1313 챌린지고요. 20주차 챌린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목 현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재룡전기입니다. 새 정부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 등 기본적 분석상의 상승 모멘텀뿐만 아니라 상승 채널 안에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해당 종목 2.48%의 성공률 기록하고 있고요. 재룡전기와 같은 날 공약해 주셨던 네오팜은요. 과거에도 챌린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공약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하고 또 수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있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약해 주셨는데요. 1%대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어제 두 가지 종목도 편입해 주셨습니다. 펌텍코리아는요, 앞선 종목들과 이 네오팜과 마찬가지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또 국내 최초로 펌프형 튜브 용기를 개발한 기업이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공략해 주셨습니다. 오늘 현재 구간에서도요, 3%대 가까운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챌린지 성공률은요, 3.33%입니다. 마지막 종목 하나오션인데요. 이 종목도 시청자분들께 좀 여러 차례 기쁨을 안겨다 드렸었던 그런 종목인데 방산업체 오스텔 지분을 100%까지 추가 인수해도 된다라는 승인이 떨어지면서 어제 강세 띄었고요. 오늘은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챌린지 성공률은요. 하루 만에 4.88%이네요. 총 4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20주차 챌린지 누적 성공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러스권일 것 같은데요. 12.28%의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파트너님 모셔보고 또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4가지 종목으로요. 지금 벌써 12%라는 누적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종목부터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현재 12%의 상승률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죠. 가장 먼저 재룡 전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전기의 경우에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설명을 드린 이후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돌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25년도 6월 9일입니다. 장중 5%가 넘어가는 강한 상승세로 돌파에 성공을 했고요. 돌파한 이후에 이틀 연속 좀 더 조정을 받았습니다. 6월 10일 날 장중 2%대라는 상승 흐름을 마이너스 1.52%, 고가 대비해서 저가가 약 3%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단기 고점을 형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오늘까지도 소폭 조정을 받는 움직임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 어제 이 종목이 윗꼬리를 달고 하락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상승 채널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상승 채널 안에 상단선을 터치하는 선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거래일 조정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조금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파동의 고점 라인대 35,000원 라인대는 충분히 지지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25년도 5월 27일과 28일 날 파동의 종가, 고가 부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구간대에서도 35,0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분봉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35,000원 라인대를 정확하게 지켜주는 선에서 단기 조정을 마무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일 기준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이 고가를 좀 더 빠르게 돌파하는 흐름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이 이동평균선이 11선, 21선, 그다음에 11선, 5일선 이렇게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고요. 물론 장기 이동평균선들은 아직까지는 돌파하진 못했지만 거래량만 충분히 동반된다 하더라도 약 100만 주의 거래량이죠. 2025년도 5월 12일 날 11%까지 급등했던 날에 거래량이 약 100만 주 정도 동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만 동반됐을 시에는 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슈팅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거래량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이죠. 바로 다음 종목 네오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의 경우에도 현재 상승 추세를 강하게 이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종목 마찬가지로 2025년도 5월 달에 파동의 고점 라인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대가 파동의 종가 기준으로 고가 라인대로 체크해 보면 가격대 기준으로 잡았을 때 약 14,900원 라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라인대를 2025년도 6월 9일 날 4%라는 상승 흐름으로 강하게 돌파해 주죠. 자, 중요한 게 이때 거래량 마찬가지로 거래량도 꽤 동반이 됐습니다. 약 한 114만 주 정도 동반이 되는데 평소보다도 한 150% 정도 되는 거래량으로 동반을 했고요. 이 거래량 기준으로 보았을 때 5일선, 21선, 61선을 모두 다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돌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의 고점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 그 이후에는 파동의 저항 라인대가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거래일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주요 라인대인 14,900원을 분봉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강한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최근에 단기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강한 지지선 안에서 등락폭을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추세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 안에서 상승하는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입니다. 펌텍코리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펌텍코리아의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3.85%에서 현재 3.67%까지 저가 대비해서 고가가 무려 7%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저가 라인대가 어느 라인대냐면 오늘 저가 라인대에서 중요 지지 라인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인대가 과거에 2025년도 5월 달 파동의 저가죠. 이 저가 라인대와
볼린저 밴드 하단선입니다. 갈색 선이죠. 갈색 선을 동시에 지지받는 선에서 강하게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자, 분봉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분봉 기준으로 보면 자, 이렇게 분봉 기준으로 바닥을 쳤을 때 10시죠. 정확하게 마이너스 5%까지 하락을 했지만 이때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바닥권을 강하게 다시 탈환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추세 상승 랠리를 좀 더 강하게 만든 흐름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시 한번 이 고가, 전 거래일의 고가를 경신을 한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조정은 어느 정도 일본 기준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파동의 저점 기준으로 저점을 확실하게 터치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이 전 고점, 신고가 라인대를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신고가 라인대를 돌파하려면 자, 과거에 2022년도부터 이어져 왔던 이 신고가를 돌파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 또한 동반이 되어야 강한 반등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고요. 자, 이 고가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 1번 기준으로 30만 주에 대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야 추가 돌파 이후에 상승 랠리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하단에 보시면 MACD 오실레이터가 이 이 음봉의 마이너스 음봉 캔들이죠. 파란색 캔들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만큼 단기 조정 이후에 이제는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을 좀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추세적인 상승 랠리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이 종목도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죠. 하나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오늘 장중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2.77%인데 전 거래일에 이 종목이 5.58%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2.77% 상승 흐름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승 흐름인데요. 다만 이 상승폭을 현재 반납을 했죠.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을 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에 주가가 위치할 확률이 기본값 20이동평균선의 이승수 기준입니다. 95.44%입니다. 웬만하면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 안에 주가가 위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같이 이렇게 거래량 동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 갈색선입니다. 갈색선을 돌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은 어떻게 보면 거래량을 동반되지 않았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볼린저 밴드의 특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볼린저 밴드는 수렴과 확장을 반복합니다. 보시면 과거에도 2025년도 3월달 이렇게 확장하는 상황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이어졌는데 이때에는 장중 13%까지 슈팅이 나왔었죠. 현재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 하단선, 갈색선입니다.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5년도 5월 29일부터는 좀 더 수렴하는 게 좀 더 강하게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에너지를 응축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한번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거래량만 동반이 된다면 거래량 기준으로 잡았을 때 2025년도 4월 29일 날 거래량 동반된 거래량이 약 3,100만 주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80%의 거래량, 약 2,5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만 동반된다 하더라도 이 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 흐름이 동반이 되면서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 수렴 이후에 확장 국면으로 다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이후부터는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기분 좋은 상승 흐름 함께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홀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 포트 저희 1313 챌린지 안에 현재 편입되어 있는 4가지 종목 모두 큰 전략 수정 없이 홀딩의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파트너님 투자 전략에 대해서요. 더 구체적인 조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있으실 것 같고요. 또 무료 교육 방송에 대한 또 관심도가 뜨거워가지고요. 오늘 또 진행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온라인 방송에서 진행을 합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참고해 보시면 오늘 이제 오후에 2시 이후에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이어지고요. 그 온라인 공개 방송의 주된 오늘의 내용은 제가 4월 30일 날 1313 챌린지에서
우리가 함께 IT센 글로벌을 공략을 했죠. 그 종목이 벌써 수익률이 196%까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제2의 IT센 글로벌도 공개하는 시간 가져갈 예정이니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가 실행이 됩니다. 참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도 온라인 공개 방송 함께 하셔서 제2의 IT센 글로벌도 함께 전략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의 상황들 분석해드리고 있고요. 실전 투자 전략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얻어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 역시나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20주차 챌린지 오늘도 2가지 종목 새롭게 편입해볼까요? 네, 20주차 챌린지 2종목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와 제우스 2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가장 먼저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4월달, 5월달에 생방송에서 공략을 했죠. 어느새 벌써 4월과 5월달의 고점을 경신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6월 달에 한 번 더 가지고 온 이유가 있겠죠.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이번에 에이펙에 올해 11월 달 에이펙에 초청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하루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에이펙에 참가하게 되면 약 11년 만에 한국에 내방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좀 더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종목들은 올해 11월까지 강력한 상승 모멘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한한령 해제에 관련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포트에 관심 있게 편입시켜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경우에는 2분기부터 1분기의 실적이 좀 아쉬웠죠. 2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미국 법인을 중심으로 K-뷰티의 OTC 프로젝트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OTC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냐면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해서 의약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이제 구매할 수 있는, 특히 이제 뷰티에 관련해서도 피부과를 굳이 내방하지 않아도 일반 화장품 가게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이 구매 물품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좀 더 직접적인 수혜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출 고객사까지 확대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에 좀 더 힘을 더 불러일으키는 상황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정말 의미 있는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4월달, 5월달에 이 종목 공략을 했었고, 공략했을 때 가격대 보시면 한 42,000원대에서 45,000원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어느새 55,000원 라인대를 돌파를 했어요. 근데 이 돌파한 라인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25년도 4월달, 5월달 우리가 파동을 한번 그어볼까요? 파동을 그어보면 자, 이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2025년도 4월 달의 상승 파동, 그리고 2025년도 상승 파동을 보면 각각의 상승 파동의 고점 라인대, 4월 달의 상승 파동의 고점 라인대가 49,000원 라인대고요. 그리고 5월 달의 상승 파동의 고점 라인대가 53,500원 라인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4월 달의 상승 파동의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는 이 상승 파동의 고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그렇게 2025년도 5월 달 상승 파동인 53,500원 라인대를 돌파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이 라인대를 지지 라인대를 삼아서 다시 한번 추세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돼요. 따라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늘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5월 달에 파동의 고점 라인대까지 강하게 돌파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추세 상승 랠리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자, 하단에 보이는 이렇게 스토캐스틱을 보셨을 때에도, 자, 스토캐스틱이 현재 구간에서 과열 구간이 이탈했을 때 과열 구간에서 70 구간에서 80 구간이죠. 이 80 구간을 강력하게
그 지지받는 선에서 이탈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열 구간에서 강력한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61,000원, 손절가는 49,500원 기준 잡고 이번 주에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입니다. 제우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우스의 경우에도 굉장히 상승 모멘텀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바로 제우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제우스의 경우에는 HBM 생산 증설에 따라서 초대형 특수 그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죠. 전 세계적으로 AI 광풍이 불어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HBM에 대한 생산 설비를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생산을 꾸준하게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제우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우스는 HBM 전용 세정 장비를 국내 사실상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HBM이 생산 시설이 증가를 하고 이렇게 수요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이 제우스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강력하게 받아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서 손꼽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성장 동력인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로봇 관련해서도 신성장 동력으로서 사업을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AI뿐만 아니라 피지컬 이제 로봇 분야에 대해서 이제 결합이 되면서 앞으로 로봇 분야에 대해서도 확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런 기조에 따라서도 발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산업 트렌드 뒤처지지 않고 꾸준하게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제 반도체 부분을 북미뿐만 아니라 중화권에 대폭 수출을 확대함에 따라서 고객사까지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도 수요를 좀 더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자세하게 보기에 앞서서 수급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외국인이 강력하게 꾸준하게 담아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제우스인데 이렇게 시가총액 4천억대에 있는 종목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은 흔치 않습니다. 그만큼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랠리 좀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돼요. 자,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2024년도 자, 1월 달의 고점이죠. 23,700원의 고점 라인대입니다. 이 고점과 고점의 파동을 이어보면 자,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죠. 자, 그러면 이 하락 추세를 2025년도 1월 달에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한 이후에 2025년도 4월 달에 이 돌파 지지 라인대를 지지 라인 삼아서 반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그 이후부터는 이 저가와 저가를 올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최근에 2025년도 3월 달부터 이어져 왔던 이 단기 하락 추세까지도 오늘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3월부터 이어졌던 상승 추세 그리고 하락 추세 삼각 수렴의 고가를 돌파에 성공을 해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세 상승 랠리 좀 더 빠르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MACD 오실레이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보시면 영선에서 등락폭을 제한시키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응축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4% 넘어가는 강한 상승세를 동반했기 때문에 이제는 영선 위에서 강한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14,800원, 손절가는 12,700원 기준 잡고 이번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안에서의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반도체와 이제 산업용 로봇 쪽에서의 기회 찾아볼 수 있는 제우스 두 종목 편입해 주셨습니다. 포터님 좀 간략하게 오후장에 대한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네, 5장 전략 세워드리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력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죠. 시장이 조정을 받아줘야 될 때 조정을 받지 않고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상승할 때 일정 부분 현금 비중 한 15에서 20% 현금 비중을 확보해 놓고 시장이 단기간에 조정을 받아줬을 때 저가에서 공략을 한다면 단기 조정 폭을 피하는 상태에서 상승 랠리를 강하게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자체 건강한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일정 부분 현금화를 통해서 다음 단기 조정을 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시장 안에서의 온기 가득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이러한 분위기 이어가줄 수 있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1313 챌린지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